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인중개사 창업 시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에 부공배라는 카페에 가입을 권장해 드립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배움터 현업중개인 및 예비 창업자들 간에 소통하고 정보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회원수도 19,648명으로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카페이네요. 자, 카페 내용을 한번 둘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온라인 강의 회의실이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중개업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거 블로그 마케팅 이 강의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마케팅 편집 강의 이거 여러분들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뭐 PC 실무 강의하고 상가 강의, 그 다음에 부동산 촬영 강의, 그 다음에 경매 기초 파워포인트 강의, 여러 가지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입하셔서 공인중개사 창업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창업 시 알아야 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일부 시간입니다. 자, 창업 희망자의 현실이라는 코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의욕과 희망으로 맨 땅에 헤딩하기로 결심해보지만 창업하기를 결심해보지만 준비 없는 창업에 대한 두려움, 장소, 예산, 직원 관리 등 여러 가지 잡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안함이 가중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니까 불안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자영업에 비하면은 여러분들 부동산 중개업은 그래도 창업을 하고 뭐 하시는데 큰 걸림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험이 없이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위험이죠. 맞습니다. 누구든지 다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를 입점하더라도 경쟁 부동산들이 없는 곳이 없죠. 그리고 그 부동산들 사이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심리적 압박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뭐든지 무슨 업이든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 자, 이런 거 너무 심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몸으로 부딪혀서 뭐든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도 모든 걸 습득을 하는 것은 머리로 습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 습득하는 건 지식이에요, 지식. 우리가 습득을 할 수 있는 건 운전면허라고 비유를 하는데,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지식으로서 자기 라이센스는 땄어요. 라이센스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라이센스가 있다 해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도로 연수를 받죠. 이 도로 연수가 결국 뭡니까? 우리한테는 실무 교육이겠죠. 이 연수를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동차 운전 실력이 느는 거는 자기가 계속 차를 끌고 도로로 나가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혀 가지고 배우는 게 바로 이 습득이라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공인중개사도 여러분들 중개를 손님들이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손님들하고 부딪히면서 습득하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중개업이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습득 기간을 심리적 압박으로 느끼지 마시고, 이거는 내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창업 시 주의할 점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입지 선정입니다. 입지 선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파트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하고, 뭐 상가 한다는 사람은 상가하고, 토지 한다는 사람은 토지하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도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뭐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 관례상 아파트는 여자 소유인들이 하고, 그 다음에 상가나 토지는 남자 소유인들이 대부분 한다라는 관례인데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 여자 소유인들 중에서도 상가 잘하고 토지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 해보기 전에는 자기한테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아파트도 해야 되고 상가도 해야 되고 토지도 해야 되고 공장도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다뤄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하는 이상은.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뭐 하나에 치중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입지를 고르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실무 경험이 없는 창업자일수록 초기 투자 비용이 들더라도 입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여러분들 뭐 권리금 있죠. 부동산을 이수할 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럼 권리금이라는 게 여러분들 권리금만큼 값어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안 된다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또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사무소 입점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라. 이거는 여러분들 부동산 허가가 나야 되거든요. 부동산 중개사업소. 자, 이거는 여러분들 건축물대장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이거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이거면은 입점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인허가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 허가 나는 건물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업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라. 보통 뭐 합동 사무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합동 사무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결국은 나중에는 뭐 따로 독립을 한다든지 그렇게 대부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업 내가 모르니까 아는 사람하고 동업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사업자 내가지고 스스로 사무실은 합동 사무실 내가 나눠 쓰더라도 스스로 사업자를 내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오너가 되려면 오너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실전 업무를 겸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습득하는 과정은 깨끗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습득. 따라서 어느 정도 현장 경험이 쌓일 때까지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긴 시간인데 여러분들 아까 설명해 준 부공배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가 모르는 막힌 것들 질문 올리면 답변해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금방 실력이 늡니다. 이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뭐 네이버 찾든지 뭐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뭐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배우면 붙어 있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뭐 소속 공인중개사를 쓰든 이렇게 하면은 자기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은 다 독립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든지 쌓아야 돼요. 다양한 현장 경험과 실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능력 있는 인재 인맥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라. 여기 또 설명하죠. 부공배 카페. 자, 그리고 창업 준비할 때 준비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개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개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하죠. 예전에는 다 협회 공인중개사 지회에 가서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이수하시면 되고요. 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수를 하면 이수증을 뭐 프린트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프린트 하셔가지고 그걸 들고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러 갑니다. 구청이죠. 구청 지적과로 가시면 됩니다. 그때 들어갈 서류가 등록 신청서하고 자격증 사본, 그 다음에 사전교육 이수증, 여기 실무교육 이수증 있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여건용 사진 2매, 이건 사진은 다시 찍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무실을 확보하는 증빙 서류, 그 계약서 들고 가시면 될 거예요. 계약서나 뭐 때로는 건축물 대장을 이제 요구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이 2가지 준비하셔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비용은 조금 듭니다. 한 몇만 원 정도 듭니다. 그 비용도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보정 설정
하셔야 되고요. 개인은 1억, 법인은 2억인데 지역 공인중개사 지회가 방문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그 가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등록증이 교부가 됩니다. 한 구청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7일 정도 안에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등록증을 들고 지역 공인중개사 지회를 방문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업무 보정 그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증이 먼저 교부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지회에 방문하셔가지고 업무 보정 설정하시고 지회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순서가 조금 혼돈이 되는데, 이제 인장 등록하는 것은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공부하실 때 배우셨지만 인장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할 때 미리 다 같이 이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하나 여러분들 인장 도장을 하나 들고 가셔가지고 그 구청에서 찍어가지고 등록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청에서 다 등록이 되었으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근데 이제 여기서 종목에 보면은 중개업 및 컨설팅이라는 이제 항목을 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은 보통 중개업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데 컨설팅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초과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컨설팅 수수료를 받으려면은 이 종목에 컨설팅이라는 항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창업시 준비물인데 여러분들 이제 실질적으로 상가를 얻어가지고 구청에서 허가까지 다 나오고 이러면은 다 준비를 하죠. 간판, 상호 정하고 상호를 정해야 간판이 나오겠죠. 상호 여러분들 정하셔가지고 간판을 만들고 그다음에 집기 같은 거 엮겠죠. 책상, 의자 뭐 이런 거 엮고 그다음에 지도도 신청을 합니다. 지도 지역별 지번도 이런 건데 지도 있는 것도 있고 뭐 없는 데도 요즘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형 이런 한뭐 50인치나 55인치나 60인치 이런 대형 TV를 나누고 여러분들 PC로 해가지고 네이버 지도라든지 지도를 띄워가지고 지적도를 확인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없어도 되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 다음에 사무기기는 컴퓨터가 필수겠죠. 컴퓨터가 필수고 여러 대의 경우에는 공유기 설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린터 복각기 있으셔야 됩니다. 복각기는 뭐 스캔, 팩스 다 되는 겁니다. 프린터 되고 그 다음에 전화 여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 뭐 정수기,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 상황에 따라서 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명함을 만드셔야죠. 상호가 정해지고 이러면은 그 다음에 뒷면에 지도를 표시하는 게 유리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찾아오기 쉽게 대부분 보면은 공인중개사 저 명함에 보면 뒤에 보면은 그 필요한 서류 같은 거 많이 적어 놓습니다. 뭐 매도시 필요 서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지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명함 할 때 계좌번호 꼭 여셔야 됩니다. 계좌번호 그래야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보수 받을 때 명함에 있는 계좌번호로 입금하게끔 그렇게 유도하면 편리합니다. 계좌번호가 없으면 다시 계좌번호 불러주고 이러는 거 번거롭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개설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망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거래정보망은 여러분들 지회에서 신청을 하면은 한방부동산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한방부동산 가입하시고 이 한방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 작성하죠. 계약서를 여기서 온라인상에서 한방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 작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가입하셔가지고 로그인 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광고할 거면 네이버 부동산 서버나 이런 데서 가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차로 이런 광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초기에 이거 여러분들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한방부동산에는 네이버 광고가 월 10건인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뭐 네이버 부동산 교차로 광고 이렇게 가입하시기보다는 한방부동산에서 네이버 광고 어느 정도 쓰시다가 광고를 계속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거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품 뭐 복사용지, A4 용지 이런 거 꼭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게시물용 액자 그러니까 부동산 입구에 보면은 뭐 매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붙여 놓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격증 거는 거
자격증 거는 액자 있죠. 이런 거는 저 협회 가입하면 다 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물 정보 부동산 입구에 붙여주는 거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담 실용 파티션인데 뭐 상담하실 때는 또 입구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파티션 해가지고 상담실을 하나 또 별도로 조용하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창업시 준비물 어느 정도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속성으로 한번 더 보시면은 창업자의 불안함, 그 다음에 심리적 압박감이 많아서 창업을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어차피 하실 거면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소공보다는 개공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창업 시 이제 주의할 점은 입지 선정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인허가 이종 건생인지 확인하시고, 그 근린생활시설 용도인지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동사무실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합동사무실보다는 뭐 단독 사무실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과 실전 업무를 겸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몸으로 습득하셔야 되는 거죠. 습득. 부공부에 카페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자료가 무궁무진하게 많으니까 여기서 온라인으로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경험 이런 걸 읽고 이러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인재,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적이 될 수도 있고 동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우습죠. 그러니까 부동산끼리 협업할 수 있는 부동산끼리는 여러분들 꼭 친하게 지내시고 꼭 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혼자서는 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기 중에서는 컴퓨터, 프린터 복각기, 보통 보면 HP 기종을 많이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앱선 거 쓰시는 분도 있고, 앱선. 그러니까 이거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함 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 거래 정보만 가입해야 되고, 한방부동산 협회에서 가입하고 나면 한방부동산 가입할 수 있는 아이디 신청해가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창업 후에 어떤 내용이 실무 또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공인중개사가 창업 시 알아야 될 거 2부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